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추기모 10회 해설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10회 또한 나름 무난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또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자, 당연히 이제 슬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도 12월 2일이에요. 선생님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촬영을 하러 나오는데요. 본인들도 조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매일매일 이렇게 촬영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일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지금 시기가 시기인잖아. 시기가 시기인지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꾸준히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보다는 조금 그냥 하는 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성장한 너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10회도 바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얘들아 틀린 것뿐만 아니라 조금 애매한 것들 내가 푼 게 좀 맞나?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설지를 또 첨부를 해서 드리긴 하지만 해설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니까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우리 P라는 것과 Q에 대한 조건을 준 다음에요. 자,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각각 문제에서 라지 P라고 줬고 얘는 라지 Q라고 알려준 것 뿐이죠. 자, 그때 P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 전체라고 이야기했으니 자, 그럼 요것도 우리 간단하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그럼 P의 여집합부터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P의 여집합은 당연히 이 P를 뭐 하는 거야? 부정 때리는 거니까. 자, 부정을 해보시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9보다 크다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요. 자, 당연히 부등식 나왔으니까 수직선 하나 그려보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 노란색 썼으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9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쭉 나올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Q랑 합했더니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모든 전체 집합을 아울러야 되는 거니까 지금 노란색이 A보다 작거나 같고 9보다 큰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Q가 얘가 없는 부분을 메꿔주시면 되겠죠. 그 말은 대략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둬 놨을 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얘네 둘이 비교하시면 되니까 1하고 A 중엔 당연히 A가 더 오른쪽에 있고요.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둘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그리고 동시에 9랑 B도 마찬가지. 9랑 B 중에 B가 더 큰데 얘네들은 등호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왜? 둘 다 들어가면 B잖아. 둘 다 비워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최소값 더하기 최소값이 될 건데 A, B는 무슨 수?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자, A의 최소값은 1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B의 최소값은 9보다 큰 자연수 10이 있으니까 정답은 11로 갖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자, 우리 P 여집합, 합집합, Q가 있는데 자, 여집합이 보이니까 이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제 여집합을 묶으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 될 거야. 그게 전체가 되겠죠. 그럼 이거 조금만 바꿔볼까? 그럼 얘는 P 차집합 Q라는 게 뭐랑 똑같냐면 공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일단 여집합 달아버린 거겠죠. 자, 그러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라는 건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냐면 P가 Q한테 뺐더니 없어졌대. 그럼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수직선 그려봤을 때 당연히 얘들아 저거는 P랑 Q랑 봤을 때 당연히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가볼게. 흰색으로 Q를 그렸을 때요. Q가 더 크니까 1부터 어디까지? B까지를 완성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P를 완성시키면 자, A부터 어디까지? 9까지 여기 색칠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또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다시 1보다는 A가 더 커야 되고요. 9보다는 B가 더 커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한 개 더 많고요.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 자, 그래서 보통 여집합이 보이면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보고 합쳐도 보고 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지금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얘네들이 참일 때 보기 중에 항상 참인 걸 골라라.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출제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 자, 요거 우리 3단 논법 문제죠. 자, 3단 논법을 구할 때는 당연히 대우까지 잘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해볼게요. P면 not Q이다의 대우니까 얘는 Q이면 not P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얘도 대우를 때리면 not Q이면 R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 R이면 S다까지 볼 수 있으면서 총 이 6개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not S가 Q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3단 논법을 풀 때는 얘들아 조금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잘 봐봐. 어쨌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갈 건데요.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놈 보여? P, not R, not S, Q, not Q, 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보기를 한번 쭉 써볼 건데요. 자, 선생님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본인들도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맨 앞만 볼게요. not P로 시작하고요. not P로 시작해요. 그리고 S로 시작하고요. not S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뒤에는 얘는 S로 끝나고 not S로 끝나고 그 다음에 P로 끝나고 P로 끝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볼까? not S로 시작하는 게 보여요. 됐어. 괜찮아. not P로 시작하는 거 보이지 않아요. 다시 not P로 시작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자마자 X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S로 시작하는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얘도 지우시면 되니까 답은 1번 아니면 5번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도착 구간을 볼까요? 도착을 봤을 때 Q라는 게 도착할 수 있고요. S 도착할 수 있고요. not S 도착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P로 도착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얘네 둘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얘는 조금 희망은 있었으나 처음은 안 되겠죠. 마찬가지 P로 도착하는 거 없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1번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not S로 시작하면 어디로 가냐면 not R로 가고 그럼 not R이면 Q로 가니까 not S는 Q이다. 정답은 1번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저렇게 차근차근 기차놀이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시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랑 끝마무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냐 이걸로 갖고 가도 상관이 없겠죠.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 F랑 G를 이렇게 그림을 줬을 때요. 자, 합성함수를 줘서 H도 있고 K도 있는데요. 와, 엄청나게 합성이 많이 돼 있죠. 하지만 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0, H0과 K1이니까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내가 계산할 거는 H0이니까 여기에 0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G0부터 볼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1을 좀 써놓고 시작하자. 자, G0이니까 자, 0 따라가 볼까요? 그럼 뭐 나오죠? 그렇죠. 이 친구는 1이 나와요. 그럼 1을 그대로 다시 F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가 2가 나오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G2까지 계산하면 되니까 어디로 가? 얘는 마이너스 1로 우리가 계산이 완성이 되겠다. 자, 그 다음 K도 똑같이 해볼게요. 1 나오죠? 자, F1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 친구는 2가 나오겠고요. G2니까 G2는 아까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F-1만 보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면서 이 친구 마이너스 1까지 계산이 완벽히 마무리되겠죠. 그럼 얘는 답이 마이너스 2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그냥 합성함수를 너가 계산할 수 있고 이 그래프, 이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A랑 B가 양수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얘도 일단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 그렇죠. 산술기하가 생각이 나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내가 양수 조건하고
우리 일정한 조건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일단 양수 조건은 다 만족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줄을 보면서 보는 게 아니고 양수 조건. 자, 얘도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됐어? 자, 그럼 여기 산술기를 두 번 쓰기 조금 애매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계속 이게 눈을 얘기했어. 이제는 슬슬 와야 돼. 산술기를 여러 번 쓸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최대한 산술기를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쓰겠다라고 생각할 거니 곧 얘를 전개를 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얘를 지켜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27AB가 나올 거고요. 자, 순서 맞춰서 써볼게. 얘네 둘이 곱하니까 얘는 3AB분의 4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계산해 볼게. 얘네 둘 곱하면 3이고. 자, 이 친구랑 첫 친구랑 곱하니까 3, 4, 12가 되면서 뒤에는 그냥 15라는 일정한 상수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앞에 요것들만 산술기만 잘 때려주시면 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산술기를 다시 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확인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지. 자, 그럼 일단 A, 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양수 조건까지는 만족했고요.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최소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이제 슬슬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그러니 얘는 둘이 곱한 게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 자, 그대로 공식을 쓰게 한다면 이 루트에 둘이 곱하니까 A, B가 약분이 되면서 얘도 약분 되겠죠? 그럼 9, 4, 3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얘는 12일 때 최소값이 나오고요. 12라는 최소값이 나오고 그때 뒤에 15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다? 27로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산수유기 했을 때는 최대한 한 번만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두 번 쓰게 된다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까지 잘 생각해 주시면서 따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랑 B를 줬네요. 자, 이때 앞에 조건제시법 줬으니 X랑 X까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때 2차 방정식인데 X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 실근을 의미하는 게 될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게 될 건데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 NA랑 N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얘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게 될 건데, 자, 당연히 위에서 A랑 B는 X의 개수겠죠. 곧 실근의 개수로 판단할 거니 우리 실근의 개수,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얘들아, 난 밑에 건 모르겠는데? 그치? 그럼 위에 것만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위에 판별식 첫 번째를 써볼게. 그럼 판별식은 우리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1 빼기 3이 되면서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 따라서 얘는 실근의 개수가 0, 0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쓰게 된다면 얘도 0보다 작아야 되니 자, 짝수 판별 쓸게요. K제곱 빼기 9K가 될 거고 그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했을 때 K 곱하기 K 빼기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니 0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이런 범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 8개가 나오겠죠. 1부터 8까지니까. 그럼 정답은 8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원소의 개수 구할 겁니까? 원소가 뭔지 찾아야 되고 그 원소는 실근의 개수가 될 거야. 그 위에서 실근의 개수가 0개가 나왔으니 밑에 것도 실근의 개수가 0개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실수 X에 대해서 준 거고 이때 이런 식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당연히 분수식 나왔네. 뭐 해야 돼? 그렇죠. 또 얘도 마찬가지 산술기하를 유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산술기하를 유도할 때 똑같이 반복했을 때요. 양수 조건도 필요하고 우리 일정 조건도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 그럼 얘가 양수인지 아닌지 볼 건데 실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얘 보시면 x제곱 빼기 x가 실수일 때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x제곱 빼기 x를 잠깐 보시면 저 친구는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0하고 1이 근이 되는 이런 2차 함수가 나올 건데 그럼 0부터 1까지 사이에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냐면 그렇죠.
양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양수 조건이 안 되나?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조금 역으로 한번 가볼게. 일정하다 조건이 있으면 얘들아 당연히 둘이 더했을 때 일정한 거야? 아니죠. 뭔가 이 더했을 때 일정하다기보다는 곱의 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을 잠깐 볼게. 그럼 나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친구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이차함수가 x축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잠깐 판별식을 때려봤을 때 1 빼기 4가 되면서 0보다 작아요. 자,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는 얘가 떠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항상 무슨 수? 양수네. 야, 그럼 봐봐. x가 뭐든 간에 이 친구는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럼 난 이제부터 식을 조작할 필요가 있겠네. 어떻게? 얘들아, 우리 계속 식 조작할 때 이렇게 했었지. 자, 앞에 보면 식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x제곱 빼기 x까지 똑같아. 그럼 내가 여기서 1을 더하면 1을 더해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식 조작을 통해서.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을 했죠. 근데 지금 어때? 내가 있지도 않는 1을 만들어냈으니까 1을 다시 빼주면 되겠지요.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자, 식 조작을 했더니 얘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까 확인됐고, 그럼 이 친구도 플러스가 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양수 조건을 만족이 끝났고요. 뒤에 어차피 1은 상수니까 나중에 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친구만 뭐 하면 돼? 우리가 산수유기하를 잘 때려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왜? 양수 조건과 일정한 조건을 만족을 시켰으니까. 자,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그럼 얘는 당연히 크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2루트 두 개를 곱한 일정한 수 누구? 1밖에 없겠죠. 자, 그럼 2에서 1을 뺄 거니까 최소값은 그냥 1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조금 다르죠, 순서가. 어쨌든 얘들아 이제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게 보통 산수율기하가 대부분이라서 양수 조건이 안 되던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일정 조건을 맞춰 가시면서 양수 조건을 맞춰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 더하고 빼고 라는 것 상수들은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식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만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우리 항상 참인 걸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지. 참인 거.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모든하고 어떤들이 조금 섞여져 있어. 자, 모든이니까 전부 다 통해야 되겠죠. 얘들아, 모든 실수 x인데 얘들아 이 x 2차 방정식이 풀려 안 풀려? 풀려요. 어떻게 풀리지? x가 몇?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두 개나 나와요. 근데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x, 뭐 예를 들어 0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탈락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어떤 실수니까 한 개만 되면 되는 거잖아. 자,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네요. 그게 누구죠? x가? 0 하나는 되는 거잖아. 하나 되네. 그러니까 어떤 실수? 하나가 만족을 했으니까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디귿 볼게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모든 실수니까 얘들아 제곱수들의 합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무조건 참이니 얘도 될 수밖에 없겠다. 자, 리을 볼까요? 어떤 실수 xy에 대해서 xy 맞나요? x네요. 뭐 y가 어디 있어?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0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 저 방정식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방정식은 어떻게 풀이를 도와주셨냐면요. 방정식은 함수들의 교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어. 함수의 교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은 2차 함수고요. 오른쪽은 0이라는 상수함수. 곧 x축이 될 거야. 자, 그럼 2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실수니까 무조건 교점이 있어야만 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저 2차 함수를 봤을 때 판별식을 또 잠깐 때려볼까? 판별식을 때렸을 때 4 빼기 5가 되면서 0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이게 무슨 소리지? 실근이 없다라는 건 당연히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이렇게 떠있다라고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해당하는 x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x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아까 위처럼 뭐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지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을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정도의 참 거짓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자, 선생님 저거 쓴 이유가 있겠죠?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로만 우리가 집합을, 함수를 정의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때 fx가 0부터 4까지는 x 플러스 1 따라갈 거고, 4보다 크면 x에다가 뭔가 막 넣어서 어떤 함수 값이 있대. 자, 한번 차근차근 볼 건데요. 이것도 한번 규칙을 좀 봐줄 건데요.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얘들아, 2라는 것들은 우리 당연히 x에 2를 대입할 거니까 위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그냥 3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뭐가 문제야? 31이 문제지. 그럼 생각해볼게. 봐봐 얘들아. F31이라는 것들은 31은 당연히 4보다 크죠. 30을 넣어볼까? 그럼 4를 빼래요. 그럼 4를 빼니까 어떻게 돼? 27이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27을 구하고 싶어. 그럼 또 27을 넣으면 4를 또 빼야 돼. 그러면 또 얘는 23이랑 똑같아. 그럼 이거 계속 구해야 되겠지.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어쨌든 계속 몇씩 빠져요? 4씩 빠지죠. 자, 우리 구별을 조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여기서 4만큼 빠져요. 근데 이 친구는 몇만큼 빠져요? 8만큼 빠지겠죠. 왜? 4를 2번 뺐으니까. 그럼 어때 얘들아? 계속 빼야 되구나. 어떻게? 4를 계속 빼는 행위가 될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 x가 어디까지 나올게? 0부터 4까지 나올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될까? 31에서 뭘 뺄 거냐면 4의 배수들을 뺄 거야. 그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뺐지? 키 1 들어가면 되겠죠? 2번 뺐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31과 가까운 4의 배수는 32 아니면 28이야. 얘들아, 32가 되면 31에서 32를 빼면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되겠죠. 그럼 제일 가까운 숫자는 7이 되겠네. K에다 7 넣으면 28이 되면서 K에다가 7을 넣게 된다면 4, 7에 28에서 우리 3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는 F31은 결국 끝까지 갔을 때 F3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규칙을 찾아 나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규칙.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그럼 F3을 구할 거니까 3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4가 정답이 되면서 얘는 그냥 7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속 빼나가는 행위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규칙을 찾아 나가는 행위가 조금 더 좋을 테니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됐는데 그때 이 구간별 함수를 줬어요. 그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애초에 공역을 알려줬기 때문에 공역과 뭐가 똑같아야 돼? 치역이 똑같아야 되니 전부 다 선택당해야 되니까 저 아래부터 저 끝까지 전부 다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이 함수를 그려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x가 0을 기점으로 우리 볼 거잖아. 그치?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자, x가 0을 기점으로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자, 당연히 얘는 꼭지점이 0,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0,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계속 뭐해? 쭉쭉 올라가요. 됐어? 그럼 반대편에선 쭉쭉 올라오셔야 되겠죠. 어디서? 저 아래서.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니까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올 때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이 될 거니까 이렇게 쭉 연속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겠죠. 됐어? 자, 연속 조건이 만족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 조건을 봤을 때 0을 넣었을 때 1 나오고 0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무조건 얘를 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1차 함수의 느낌이 있을 거니까 기울기 곧 a 빼기 2라는 게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그냥 1번 처리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기본 문제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3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1이라고 줬고 실수 xy라고 줬어요. 근데
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일단 실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산술기하는 조금 꺼림칙하고, 그리고 애초에 만약에 여기서 산술기하라고 했다고 쳐도 두 개의 합은 두 개의 곱의 루트에 2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무슨 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얘는 당연히 뭐? 그렇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우리가 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선생님이 자꾸 또 계속 써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기 해서, 자, 이 말이 다시 와야 돼. 제곱식을 기준으로 뭘 맞추는 행위? 그렇죠. 개수들을 맞추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지금 x 더하기 루트 2y니까 일단 얘를 기점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공식부터 먼저 써보면서 체크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x, 좀 우리 띄어서 씁시다. 자, x 플러스 루트 2y의 전체 제곱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제곱식은 지금 위에서 3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이 있을 거라 이 말이겠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 누구를 제곱하면 3x 제곱이 나오냐면, 그렇죠, 루트 3x를 제곱을 해야 되겠고, 얘는 2y 제곱, 2y를 제곱해야 4y 제곱이 나오면서, 아, 여기 루트 3x가 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봐봐. 색깔을 잘 보세요. 내가 원래 얘를 루트 3x와, 자, 볼게. 얘도 2y가 있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루트 3x잖아. 그러면 1을 만들어야 되니까 뭘 나누셔야 되겠죠? 그렇죠. 루트 3을 나눠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야 x가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루트 2y가 되기 위해서 2를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그럼 2분의 루트 2를 곱해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개수들은 루트 3분의 1과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공식 썼을 때 다시 내려올게. 얘 제곱 3분의 1 더하기 얘 제곱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써주게 된다면 3x 제곱, 얘 제곱한 거고, 얘 제곱하면 4y 제곱. 그게 내가 궁금한 누구? x 플러스 루트 2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결론 하시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5가 나오겠고, 어차피 얘는 1이니까 곱하나 마나 의미가 없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루트 2y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루트를 씌워서 보시게 된다면 루트 6분의 5가 되겠죠. 그게 작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절대값 x 플러스 루트 2y보다. 자, 그럼 정리하게 된다면 얘는 6분의 루트 30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단? 6분의 루트 30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6분의 루트 30이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코시 슈바르츠를 제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문제가 될 거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식만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식을 조작해서 개수를 찾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잘 연습을 해놔야지 학교에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행동 강령을 조금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이하의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가지고, 자, A 여집합 합집합 B를 1, 3, 4, 6, 7로 가지고요. B 차집합 A가 1, 7로 가지고, 그때 교집합의 개수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 것 같아. 자, 봐봐. 일단 A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벤 다이어그램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전체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전체는 뭐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볼게요. 자, B 차집합 A는 B에서 A 뺀 곧 순수한 B가 나올 테니 얘가 1하고 7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A 합집합 아니지 A 여집합 합집합 B를 볼 건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해서 여집합이 나오면 조금 묶어볼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그대로 봐도 돼. 뭐 A 여집합 빼고 나머지 뭐 쭉 하겠죠. 봐봐. A 여집합하고 뭐 막 합집합 할 거야. 막.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한번 볼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 3, 4, 6, 7이 될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A에서 B를 뺀 게 그거의 여집합이 그거의 이 전체 여집합이 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럼 봐봐. 그게 뭔 말이야? 그럼 생각하자. 그럼 A 차집합 B를 너네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찾냐면 1, 3, 4, 6, 7 빼고 나머지라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뭐 있어? 9 이하 자연수 중에 없는 거 2, 3, 4 있고 5 없네. 그 다음에 6, 7 있고 8하고 9가 존재할 수 있겠죠. 아, 그럼 A 차집합 B가 2, 5, 8, 9라는 걸 다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2, 5, 8, 9가 있으니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있는 거 볼까? 1 있고 1, 2 있고요. 3 없네. 4 없고요. 5도 있고 6 없네. 그 다음에 7, 8, 9 있으니까 총 3개가 있겠지. 그럼 3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교집합 부분 아니면 여기 있는 밖의 부분이 될 거야. 근데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의 최대를 물어봤구나. 그럼 최대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가 다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3개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이 자꾸 이 여집합을 자꾸 이용하라는 이유가 있어야 돼. 여집합을 반대로도 달아보시면 얘 빼고 나머지? 그럼 얘네들이 원소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잘 써보시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왜? 원소들을 알려줬으니까. 됐습니까? 여집합 잘 이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우리 무리함수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 줬고,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 애들 또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 또 뭐 하면 안 된다고? 막 판별식부터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 무리함수랑 직선이랑 같이 나왔을 때는 제발 좀 뭐 하라고?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라. 자꾸 그래프를 안 그리는 연습을 하니까 이상한데? 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저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시작점이 있을 거니까 우리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방향만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방향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가봅시다. 자, x앞에가 양수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거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오른쪽 밑으로 가면서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시작점 딱 찍어주고 마이너스 4분의 1,1을 찍어준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다. 그림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직선을 볼 건데 얘들아, 직선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기울기를 알려줬잖아. 그럼 나한테 뭘 알려주지 않는 거야? K를 한 점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래니? 한 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K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이 생각까지 가능하겠죠. 선생님 계속 강조해요. 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 Y절편을 의미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Y절편은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0,K를 지난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그럼 0을 잘 볼게. 0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단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략 이쯤에 그려질 거야. X가 0이 여기 있겠지. 그럼 직선은 여기 어느 점을 지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봐봐. 우리 저 직선은 당연히 올라갈 거야. 기울기 2니까. 그럼 막 그려볼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얘가 Y는 2x 플러스 K라고 해보자. 자, 그럼 당연히 여기가 0,K일 거예요. 그치? Y절편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 만나네. 그러니까 얘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 얘들아. 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수식으로 했는데 접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건 수식적 오류가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쭉 갈 거야. 그럼 하나하나 만나지. 그럼 계속 가. 그럼 얘들아, 계속 내려볼게. 내려보면 어떻게 돼? 그럼 계속 한 점에서 만나게. 얘도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 그럼 계속 만날 거야. 그럼 얘는 계속 올려봐야 되겠죠? 올려, 만나네, 올려, 만나네, 올려, 만나네. 어디까지? 그렇죠. 시작점을 지날 때까지 그 K가 되는 거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누구를 지날 때? 시작점을 지날 때가 끝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지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와서 1 빼기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가 되면서 K는 뭐가 돼?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그때 여기가 0,2분의 3이 되니까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K가 내려가야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되게 많을 거야. 뭔가 막 나왔는데 판별식까지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 모르겠어요. 니네들 판별식 한번 써봤을 때 막 나올 건데 자,
접한다라는 게 뭐냐면 봐봐. 일단 선생님이 식을 다 계산하지는 않을 거야. 자, 오류라고 쓰고 당연히 무슨 오류? 수식적 오류라고 써놓고 체크를 잘 해보자. 자,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쟤를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E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제곱을 할 거잖아. 자,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4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뭐 얘는 얘 전체 뭐 제곱이라고 써놓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 정의역은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오른쪽으로 가서 볼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가도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제곱하는 순간 뭔가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된다는 거야. 식이 또 나오거든? 그러면 니네가 아마 접하는 게 나왔을 때 얘가 나왔을 거야. 얘.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 친구랑 여기 접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K가 엄청나게 커질 거야. 2분의 3보다 큰 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 얘는 그냥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로 먼저 확인을 했을 때 뭐야 접하는 게 있네? 그러면 그때 이 수식을 때리는 거지 굳이 수식부터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려야 수식적 오류가 발견되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리면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제발 한번 그려보시면서 문제 푼다는 걸 누누이 강조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줬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에서 구간별 함수를 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한테 이제 구간별 함수를 줬다. 자, 그럼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 역함수 있으면 얘가 어떻게? 그렇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응.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그럼 1대1 대응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정확히 확인부터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x는 2라는 걸 기점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x는 2라는 걸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2보다 작으면 2분의 1 x 빼기 2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뚫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뭐 대략 여기가 그냥 0, 마이너스 2 정도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얘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2차 함수네.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아래로 볼록 정도는 알 수는 있는데 자, 축이 뭔지 볼까? x제곱 빼기 x니까 요 축은 왜 들으게 안 되네? 몰라? x는 2분의 1이 될 거야. 자, 2분의 1이면 대충 요쪽에 있겠죠. 그럼 2분의 1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2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뭐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갈 건데 1대1 대응이 되니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일단 증가하는 폼은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조건까지 만족해야 돼?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뭐 함수 값들이 빠짐없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를 채워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왜 자꾸 0, 누가 자꾸 0을 쓰니? 다시 2,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2도 아니잖아. 그치? 아주 그냥 혼자 희한한 짓 하고 있어. 다시 2를 넣어야 되겠죠. 자, 다시 그럼 얘는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2를 넣었을 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 노란색 함수, 곧 2차 함수도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2를 대입하시면 4 빼기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A는 뭐다? 2를 넘겼을 때 마이너스 3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곱하기 B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자, 그럼 fx랑 f 역함수 x인데 자, f 역함수 x를 당연히 그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y는 x가 필요할 거고 y는 x는 얘들아 2분의 1보다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뭐 대략 2쯤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y는 x가 나오겠지. 그럼 그때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얘들아 대충 뭐 그려봐도 뭐 여기서 대칭 이동시켜봤자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동시켜봤자 뭐 이렇게 될 거잖아.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는 교점이 항상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이제 저 역함수랑 원함수랑 구하는 게 아닌 얘랑 x랑 같다고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림을 보시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x 첫 번째 2분의 1x 빼기 2라는 친구와 x가 갖다 놓고 풀 거니 마이너스 2는 넘겼을 때 2분의 1x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는 게 있으니 요 점에서 만나는 건 2보다 작은 쪽 마4가 맞을 수밖에 없다. 하나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야. 자, 두 번째는 노란색 한번 가봅시다. 얘는 x제곱 빼기 x, 자 빼기 3이 되겠죠? 이 친구랑 x랑 만날 거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 나올 거고요. x는 뭐랑 뭐가 답이지? 마이너스 1과 3이 답인데 당연히 어디 쪽에서밖에 못 만나? 2보다 큰 쪽밖에 만날 수가 없으니 당연히 3만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좌표는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그때 모든 실근 곧 x의 합이 될 거니까 마4랑 3을 더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럼 두 개를 곱할 거니까 정답은 뭐다? 3으로 계산이 완료가 되겠다. 자, 다시 역함수랑 원함수랑 만나는 교점도 당연히 y는 x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y는 x 위에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려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얘는 구간별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면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꾸 강조하는 건 얘는 2분의 1x고 얘는 1x니까 당연히 얘가 기울기가 가팔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깊게 그린 거고 얘는 조금 완만하게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디테일까지 잘 챙겨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양수에 대해서 요 식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 최소값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얘를 우리 일단 산술기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왜? 일단 나한테 기본적으로 우리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 양수 조건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 A, B, C가 양수라서가 아니고 전부 다 양수로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일정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볼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자, 그럼 첫 번째 당연히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다 전개를 했을 때는 너무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얘를 각각 그냥 A 더하기 B와 얘를 B 더하기 C 그리고 C 더하기 A에 대한 우리 산술기하를 각각 총 몇 번 써도 돼? 그렇죠. 총 우리 산술기하를 3번 써도 상관이 없겠다. 자, 그럼 조심해야 될 거 있죠. 그럼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쓸 때는 뭘 조심하라 그랬지? 그렇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전부 다 따져보시면서 그게 다를 경우에는 이 방법을 말고 다른 식 조작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내가 A 더하기 B라는 건 당연히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B 더하기 C도 2 루트 BC의 최소값이 나올 거고 다시 C 더하기 A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 루트 CA라는 이런 최소값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차근차근 다 확인을 해봤을 때 얘네들은 어차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니 A랑 B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B랑 C랑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 C랑 A랑도 같아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 A랑 B랑 같아. 그러면 B랑 C도 같다며. 그럼 C랑 A도 같아.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다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따로 뭐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되겠지. 어쨌든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나올 거니 그대로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2ABC분의 자, 쟤를 다 대입하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 루트 AB예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2 루트 BC고요. 그 다음 곱하기 2 루트 CA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일단 이 하나씩은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럼 이 하나는 약분이 가능하면서 자, A가 2개, C도 2개, B가 2개니까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루트 4 곱하기 ABC분의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올 건데 그럼 우리 어차피 여기 제곱이죠. 그러면 어차피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질 때 절대값이 나오긴 하겠지만 세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얘는 그냥 A, B, C가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이 그냥으로 약분을 치게 되니까 정답은 뭐다? 얘가 4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등호가 성립할 거니 그때 누구? A랑 B가 같고 B랑 C도 같으니 C랑 A도 같을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2A 세제곱이 나올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A. 그럼 어차피 BC도 2A. 그리고 CA도 2A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몇 A?
8a 세제곱이 나오면서 그냥 4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풀 수 있겠죠. 자, 그게 아니면 이게 우리 전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이렇게도 우리 쪼갤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식 조작하는 거 하나만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 식 조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곱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 2abc 분의 지금 a 더하기 b와 그다음 b 더하기 c와 c 더하기 a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곱하기로 보여지고 있잖아. 자,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야. 자, 그럼 우리 이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12분의 뭐가 있을까? 12분의 뭐 8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 내가 얘를 2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크로스로 나눠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걸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 자, 이걸 내가 식 변형을 뭐 몇 개만 해보면 2분의 1에 이렇게 바꿔야 될까? a분의 a분의 a 플러스 b 말도 안 나와. 그 다음 b분의 b 플러스 c 그 다음 c분의 c 플러스 a 마냥 이렇게 계속 분리해서 곱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이런 식 조작 같은 경우도 하나만 알아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괜찮은 게 같다라는 게 보이겠죠. 나중에 식 변형을 위해서 내가 설명한 거니까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선생님 그럼 무조건 이렇게만 되나요? 아니죠. 뭐 2분의 1에 내가 뭐 예를 들어 a를 굳이 여기다 안 넣어놓고 그냥 b부터 해도 되겠죠. 그럼 b분의 뭐 a 더하기 b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뭐 c분의 b 더하기 c 그리고 뭐 a를 마지막에 붙일 수도 있겠죠. 어차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변형도 가능할 수 있으니 이렇게 또 쪼개면서 우리가 조금은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우리 합성함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얘의 뭘 구하라고? 그렇죠.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좀 많이 했어. 실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방법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역연산으로 푸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우리 역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연히 x, 실근이니까 x를 구할 거니까 안에 있는 걸 잘 차근차근 뽑아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일단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도화지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fx니까 자, 첫 번째 표를 세우게 된다면 x 다음에 fx 그리고 ffx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선생님 언제서 한번 끊는다 그랬냐면 꺾여진 부분에서 한번 꺾인다 그래서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니 곧 2에서 한번 꺾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 0에서 2까지 그리고 2에서 0까지 2에서 4까지죠. 이렇게 도화지를 설정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출발합니다. 자, fx니까 y값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0일 때 y값은 4고요. 쭉쭉쭉 y값이 어떻게 돼? 내려오게 되겠죠. 어디까지? 2일 때는 0이라는 y값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에서 0까지. 자, 2에서 4까지는 다시 함수값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겠다. 됐습니까? 점점 올라가면 0에서 4까지. 자, 그리고 이제 누구를 그릴 거냐면 자, 0부터 2까지를 먼저 그릴 거니까 한번 볼게.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쭉 그려준 다음에 자, 도화지부터 우리 설정해 봅시다. 0부터 일단 2까지 먼저 나 그려볼 거야. 자, 그럼 0부터 2까지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 0부터 2까지 그릴 거야. 누구를? F를. 이 친구를 그릴 거야. 어떻게? 4부터 0까지. 자, 그럼 4부터 0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4부터 이 방향으로. 그럼 4 시작해봐. 4로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겠네요. V자. 자, 왼쪽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똑같아. 여기 4로 시작해서 V자로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럼 여기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축소시켜서 그릴 거니까. 이 구간의 젤을 전부 다 그릴 거니까요. 됐습니까? 다시 2에서 4까지 그린대. 오케이. 나 2에서 4까지 여기 4까지 그릴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린대? 0부터 4까지 그린대. 누구를? F를. 다시 0부터 4까지 이런 순서대로 그릴 거니까 4로 시작해서 찍고 올라와야 되겠다. 다시 그대로 찍고 올라와야 되겠다. 그럼 우리 W 모양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이게 F 합성 F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와 누구?
fx가 같다니까 그냥 교점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저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얘들아, fx를. 여기 4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 만나겠네. 그리고 여기를 지나야 되고 여기를 지나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fx가 되겠죠. 뭔가 왕관, 이 뭔가 할땡스 그 느낌이 딱 오죠. 자, 그러면 그때 만나는 교점은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총 몇 개가 나오지? 실근의 개수는 총 4개가 나오는데, 자, 보아하면 얘들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는 2에서 선대칭이 나올 거야. 그치? x는 2에서 선대칭. 그럼 곧 얘도 이렇게 돼서 선대칭이 될 건데,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얘랑 얘는 너무 쉬워. 얘 x의 근은 0이고요. 얘 x의 근은 4야. 그럼 첫 번째, x는 그냥 0하고 4가 나오는 건 확인이 될 것 같아.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게 어려워요.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이만큼, 2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와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똑같잖아? 그럼 내가 이 떨어진 거리를 알파로 둘게요. 떨어진 거리를. 그럼 따라서 요 x의 좌표는 2에서 알파를 뺀 값이 될 거고, 이 친구는 2에서 알파를 더한 값이 될 거니까 얘네 둘의 합은 그냥 4로 결정할 수가 있을 거야.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정확히 알려면 다 직접 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그러지 말고 대칭이 있으면 대칭성을 이용하자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림을 그렸을 때.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 2 빼기 알파고 얘는 2 플러스 알파고 얘는 0이고 얘는 4잖아. 그럼 싹 다 더하시니까 정답은 8로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0과 2도 벌어진 거리가 2씩 똑같으니 그냥 얘네 둘의 합은 이 선에 이 선 x는 2에서 2배가 되겠죠. 왜? 딱 중점이니까. 그럼 얘네들의 중점도 2, 얘네들의 중점도 2니까 2배, 2배에서 8, 8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됐으니까 이게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역연선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역연선 풀이는 이거지. 자, 어쨌든 내가 안에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 자, F랑 똑같잖아. 그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똑같아야 돼? 안에 있는 속함수 fx와 x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저 그림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 얘들아, fx랑 x니까 난 지금 fx가 이렇게 V자 그래프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럼 x는 0,0을 지나고 4,4를 지나는 요런 직선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만나는 건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하나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이때 x는 뭐가 될 수 있냐면, x는 첫 번째 4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요거 4. 그럼 얘 구해야 되겠지. 그럼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내려올 거잖아. 그럼 우리 절대값 나오면 부등호 방향 그 범위를 나눠서 풀기로 했는데, 얘는 내려오니까 당연히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게 나올 거고, 얘는 y는 x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친구와 x가 만나니 얘는 3x가 4가 나올 거고 x가 3분의 4가 나오면서 얘는 지금 4하고 3분의 4로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fx가 뭐래?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4하고 3분의 4가 나올 거야. 그럼 대입을 해봤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 계산했으니까 마무리. fx가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와 뭐 3분의 4가 되는 애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 자, 봐봐. 요 친구 fx랑 요 x랑 똑같지. 그래서 뭔가 답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fx가 4. 왜? fx가 4가 되는 거, 난 3분의 4가 되는 걸 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봐봐. 나 지금 f랑 똑같아요 라고 해서 fx랑 x랑 갖다 놓은 걸 풀었죠. 됐어?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두면 얘도 그대로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fx가 4, 3분의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저거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어차피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fx를 그대로 갖고 갈 거야. 잘 봐. 0, 2, 4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fx가 4랑 만나는 건 당연히 요거예요. 상수함수.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만나야 되는데 다시 요렇게. 자, 그럼 만나는 건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도 어쨌든 그는 0, 얘도 그는 0이 4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럼 얘는 x가 첫 번째 0하고 4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fx랑 3분의 4니까 뭐 대충 3분의 4는 뭐 이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무슨 짓 하냐면 또 이거 범위 나눠놨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2x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뭐 계산해서 푸는 친구도 있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 방금도 이야기했죠. 우리 선대칭 문제니까 요거에 대한 함수값 아니 x랑 요거의 x값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된다면 당연히 x는 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로 생각했을 때 얘는 2 빼기 알파라는 근을 갖고 얘는 2 플러스 알파라는 근을 가지기 때문에 둘의 합은 그냥 뭐다? 4로 계산이 되면서 똑같이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를 그리는 거, 그리지 않는 것까지 잘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얘도 선대칭, 보통 우리 실근합이라고 하면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대칭성을 잘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 보통 선대칭이 많이 나오니까 이 선대칭에 대한 느낌을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우리 2에서 4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이야기 줬죠. 다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가 아니고 2에서 4 사이에는 무조건적으로 이게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 우리 부등식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함수들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함수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각각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어쨌든 우리 기본적으로 함수를 그리게 해줄 수 있으니까 가운데 떡하니 무슨 함수가 존재하죠? 그렇죠. 얘는 유리 함수가 존재하니 뭐 점근선이랑 뭐 대칭성 같은 걸 잘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쪽에는 우리 1차 함수들, 곧 무슨 직선들이 막 나와 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그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유리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유리 함수 중에 x 점근선이 몇이야? 1이야. y 점근선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점근선은 1. 자, 그 다음 y 점근선은 3이니까 뭐 대략 이 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올 거야. 선생님, 왜 오른쪽을 더 길게 그리나요? 당연하죠. 우리 어디부터 볼 거야? 2부터 4까지 볼 거니까 오른쪽, 1보다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그리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K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K란 유리함수의 개형을 나타내는 친구가 되겠죠. 자, X에 1 대입했을 때 3 빼기 2니까 K는 1이 나올 거야. 그러니 당연히 점근선 기준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범위 볼게요. 지금 2부터 4까지니까 2부터 4. 뭐 대략 이렇게 해볼게요. 자, 뭐 2가 2쯤에 있겠죠. 2부터 4까지 뭐 대략 여기까지 생각해볼까? 4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만 보는 거야. 자, 그 외에는 절대 안 볼 겁니다. 얘네 둘 사이만 볼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부터 고정을 시켜놓을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절대 바뀌지 않는 고정값이 될 거야. 저 범위는 절대 안 바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A랑 B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1차 함수라고 이야기했고 선생님 분명히 1차 함수, 곧 직선은 너한테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첫 번째, 기울기를 알거나 점을 알거나.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줄 건데 여기서 A랑 B는 둘 다 X 앞에 있는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기울기에 대한 느낌이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맞아. 그러면 우리 앞에 AX 플러스 2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빨간색으로 보도록 할게요. y는 ax 플러스 2라는 게 있는데 얘는 당연히 기울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0,2를 지나는 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음 초록색으로 봤을 때 y는 bx 빼기 2라는 이런 직선은 당연히 얘는 0,-2를 지나면서 b 기울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잘 움직여가면서 항상 만족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0,2라는 건 당연히 어디 있을 거냐면 x는 1보다 왼쪽 한 칸에 0이 있겠고 y는 3보다 밑에 한 칸에 2가 있으니 뭐 대략 이쯤에 0,2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항상 커야 되냐면 유리함수가 항상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대충 그렸을 때 직선이 이 노란색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작다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릴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얘보다 무조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그렇죠. 이걸 지나는 여기
4를 지날 때까지가 마지노선이 되면서 얘가 경계가 될 거야. 경계가 되면서 얘가 최대가 되겠죠. 왜? 기울기가 점점점 내려갈 거니까. 됐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초록색도 볼게요. 0, 마이너스면 뭐 대략 뭐 밑에 이쯤에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0,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직선을 그을 건데 이번엔 1차 함수가 더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노란색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뭐 미친 듯이 크게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요 사이에서는 이 초록색이 항상 더 높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조금씩 내려보면서 어디가 마지노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어디? 그렇죠. 얘를 딱 지났을 때는 우리가 얘를 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얘보다 점점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A는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우리 당연히 두 점을 다 알아야 되겠죠. 얘는 2를 대입하면 되겠네. 2 대입하면 1,4가 되니까 얘는 2,4가 나오겠고요. 뭐 갑자기 1,4가 나오죠? 그렇죠? 2 대입하면 1분의 4가 나오겠고 4를 대입해볼까? 그럼 얘는 3분의 10이 나오나요? 3, 4, 10이니까 그럼 3분의 10 나오겠네. 4,3분의 10. 자, 그러면 기울기를 각각 따져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기울기는 지금 0,2에서 4,3분의 10까지니까 자, x 증가량 볼까요? x 증가량은 4가 되겠고 y 증가량은 3분의 4가 될 거야. 다시 x 증가량은 그래 그럼 천천히 하자. 4 빼기 0에서 x 증가량 그리고 3분의 10에서 2를 뺐으니까 3분의 6으로 할게요. 그럼 얘는 4분의 3분의 4가 나오면서 3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12분의 4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일 때 우리 A의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두 번째 초록색 해볼게요. 이제 0, 마이너스 2라는 친구와 2,4니까 또 빼볼게. 2에서 0을 빼고요. x 증가량 그리고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2분의 6이 나오겠지. 그러면 B의 최소값은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두 개를 곱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기울기의 곱은 당연히 답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도 꽤 많이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당연히 이것들이 모두 머릿속에 있어야 금방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우리 유리함수 문제가 주고요. 그 다음 위의 점 P. 자, 위의 점 나왔으니까 또 뭐 대입할 생각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그때 P는 1,4,5면까지 줬으니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갑니다. 얘들아, 유리함수 그릴 건데 자, 앞에가 1인 우리 개수가 나왔으니까 자, X가 점근선은 2가 나올 테고요. Y 점근선은 2도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게. 자, 이 친구 그림을 그렸을 때 당연히 X는 2라는 걸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요. Y도 이렇게 2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자, K 구해볼까? 자, 여기 X에 2 대입하고 2 대입하십니까? 5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곡선이 2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이 친구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애들 잘 봐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점근선을 x는 2라고 줬으니까 저 친구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 자,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그럼 2보다 어디냐면 저 밑에 있어요. 그럼 뭐 대략 뭐 이쯤 지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여기서 당연히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유리함수 위의 점은 뭐 대략 이쯤에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어? 가장 볼록볼록 튀어나온 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풀었을 때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 왜 얘가 최소가 아닌가요? 얘가 최소가 될 수도 있잖아 얘들아.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뭐 이런 느낌으로. 왜? 얘보다 얘가 더 가까운데? 아니 얘들아. P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얘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얘가 1사분면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좀 조사를 좀 해보시면서 가볼게요. 어쨌든 내가 얘들아 니네가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요게 가까우니까 요걸로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 그럼 요게 가까우니까 뭐 얘를 똑같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려면 평행 이동을 해서 접하는 애를 하나 딱 구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직선과 접하는 애를 딱 구해서 자 잠깐 얘를 위로 올려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그럼 이 친구는 y는 뭐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될 거야.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접할 거니까 우리 막 여러 가지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내가 구하려는 것도 볼게. 뭐 어쨌든 얘도 얘들아 접하는 건 똑같아. 잘 들어. 어쨌든 얘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그림 이상해. 이거는 내가 용납 못해요. 이건 너무 못 그렸잖아. 그렇지? 너무 못 그렸어. 너무 못 그렸어. 자, 봐봐. 자, 봐. 지금 얘랑 평행이동해서 똑같이 그렸을 때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어쨌든 얘도 여기가 P가 되면서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럼 얘도 어쨌든 얘랑 똑같은 K야. 왜? 뭔지 모르잖아. 그럼 요 길이를 구하든 요 길이를 구하든 뭐 상관은 없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것부터 해보자.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건 요 사이의 거리인데 어차피 K는 뭔지 모르지. 그럼 자, 내가 이 친구 0,1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두 평행한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그냥 점 하나 잡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럼 얘는 2x 플러스 y 빼기 k가 0이니까 얘랑 거리 재는 공식을 쓰게 된다면 거리 d는 루트 몇이야? 5가 되겠지. 왜? 제곱 더하기 제곱 계수 됐어? 그리고 0,1을 대입했을 때 절대값 1 빼기 k가 되는데 그럼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나 이제 뭐만 구하면 돼? 그렇죠. k만 구하면 돼. 근데 K가 여기 있는 K일지 여기 있는 K일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왜? 일사분면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럼 일단 계산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얘들아, 그럼 이 노란색 직선하고 흰색 곡선하고 접할 거니까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제 식을 x 빼기 2분의 2x 플러스 1 이 친구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똑같다 놓은 다음에 교점이 한 개인 곧 실근이 한 개인 걸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얘는 2x 플러스 1은 또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리고 x 마이너스 2 계산 천천히 해봅시다. 그럼 얘는 2x 플러스 1은 자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k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나올 거야. 자 다 넘겨볼게요 한쪽으로. 그러면 얘는 2x 제곱 됐어? 얘 넘기고 이 친구도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플러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면 되겠다. 자 판별 써볼게요. 판별식은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4ac니까 8 곱해야 되겠죠? 8 그리고 2k 플러스 1이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정리해볼까? 그럼 얘는 k제곱 얘 뭐가 돼? 4k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12k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는 0이야. 자 이것도 당황하면 안 되지.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알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낸 문제죠. 됐습니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근해 공식을 딱 써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 근해 공식이 편해요? 그럼 근해 공식 합시다. 그럼 근해 공식은 짝수니까 앞에 1분의 자 얘 부 반대 그럼 6 플러스 마이너스 k는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6 빼기 ac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6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나올 거야. 그럼 잘 들어볼게. 왜 두 개가 나올까 k가? 말했죠. 하나는 음수면 당연히 1보다 밑에 있는 얘, 이 노란색이 마이너스를 가질 거고 이 보라색이 플러스를 가질 거야. 그럼 딱 봐도 뭔가 얘가 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잘 보세요. 얘들아. 잘 들어. 얘들아, 얘 지금 잘 보시면 P가 어디 위에 점이라고 이야기했냐면 P가 일사분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일사분면이라는 건 당연히 X가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양수가 나온지 한번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막 접하는 걸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K가 이거 좀 바꿔볼게 얘들아.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해시키려고. 얘는 플러스 6 마이너스 2 루트 10이야. 됐어? 자 그러면 x절편만 확인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x절편을 확인했을 때 조금 우리가 일단 음수 또는 y절편을 했을 때 되면 돼. 아니면 0,0이 정확히 어딘지 보면 되거든요. 됐어요? 잘 봐봐. 잘 봐봐. 야 0을 대입해 볼게 얘들아. 유리함수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다시 x에 0을 대입하면 뭐 대충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을 대입하면 뭐 예를 들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야. 아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똑같아.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0 넣으면 6 마이너스 2 루트 10이지.
그럼 얘 6-2 루트 10은 얘도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이 점은 무조건 뭐가 될 수 없어? 1사분면의 점이 될 수 없다고. 이거 이해될까요? 무슨 말하는지? 다시 잘 봐야 돼. y절편을 좀 확인하고 x절편을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얘가 y절편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얘도 y절편이 뭐야? 여기다 x에 0 넣었으니까 6-2 루트 10이니까 루트 36? 루트 40. 그럼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둘 다 y축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 그러니까 x 이렇게 있어. 봐봐. 그러면 한쪽 유리함수도 이렇게 지날 거고 직선도 이렇게 지날 거란 말이야. 대충 이렇게 지나겠지. 그럼 무조건 얘는 1사분면이 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거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얘는 요 밑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이게 곧 최소값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왜? 1사분면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럼 K를 6 플러스를 그대로 들고 가셔야 되니까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1 빼기 6 빼기 2루트 10이 나올 거니까 자, 얘는 당연히 음수가 나오면서 부호를 반대로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나올 때는 플러스 5, 나올 때는 2루트 10 이렇게 나오면서 정리하시면 얘는 루트 5 플러스 2루트 2가 나오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게 얘들아,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1사분면이니까 얘로 그냥 체크하고 푼 친구도 있겠지만 요것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늘 말하지만 어떤 이런 X축, 이런 축에 대한 방정식으로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접선까지는 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있는데요. 자, 얘 우리 무슨 별함수? 그렇죠. 구간별 함수로 지금 쪼개져 있는 형태가 나와 있을 거야. x는 2에서 구간별로 쪼개져 있다. 2보다 작거나 같을 땐 1차 함수가 나올 거고 2보다 클 때는 유리 함수로 나올 거야. 그때 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a 빼기 b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차근차근 보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우리 f1은 6이라고 했으니까 1은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1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면서 a는 뭐다? 그렇죠. 7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럼 얘는 그냥 간단하게 7로 그냥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치역. 치역이 2보다 크다야, 얘들아. 크다야.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는 애초에 그림을 그릴 때 x는 저기 2에서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서 가야 되겠지요. 자, x는 2에서 구분을 할 건데 얘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니까 어차피 계속 내려오면서 저 위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어디서 딱 막힐 거냐면 아까 2, 몇이니 이거? 2,7 넣었으니까 5가 나오겠지. 2,5가 될 거야. 됐어? 그럼 치역이 얘들아 2보다 크다라는 건 무조건 2보다 높은 건 다 갖고 있어야 돼. 5보다 높거나 같은 건 다 갖고 있네? 그럼 나머지 누가? 요 친구가 다 메꿔줘야 된다는 사실인데 자, 여기 잘 봐봐. 여기서 또 이상한 뻘짓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유리함수를 정리부터 조금 해준다면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봐봐. x 빼기 1분의 자 bx죠 일단. bx에 마이너스 2b에 a가 7이었으니까 플러스 5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됐어? 그럼 점근선이 뭐냐면 자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 체크를 할 거니까 점근선은 1이야. 점근선 1이야. 그럼 y점근선이 뭔지는 몰라. 근데 여기 당연히 1 넣었을 때 막 뭐가 나올 거거든. 근데 치역이 2보다 크다는 건 위쪽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죠. x가 2인데 뭔가 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여기서 유리함수의 특징을 잘 보시면 x점근선은 100% 알지만 y점근선은 아직 모르잖아. 그러면 지금 y점근선은 뭐냐면 b란 말이야. 그럼 b가 어딘가 있겠지. 근데 잘 봐. 무조건 2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b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생각 해봅시다. 그럼 요게 대칭점이 되면서 얘들 잘 들어. 여기서 그림이 두 개 나올 거야. 첫 번째 1, 3, 4분면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랑 4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2보다 커야 되면 뭔가 이 밑에가 있으면 돼. 2보다 오른쪽을 보는 거야. 첫 번째 1, 4분면이 돼야 돼. 아니면 4, 4분면이 돼야 되는 너네 판단에 먹힐까?
얘들아 이렇게 돼봐 그림이.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계속 어떻게? 함수값이 내려가겠죠. 그럼 이보다 크다라는 말에 맞지 않으니 아 무조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됐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5부터도 갭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무조건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에 가까워지겠다라고 풀 수 있겠죠. 다시 치역이니까 2보다 크다. 전부 다 선택이 된다고. 2보다 큰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돼야 돼. 근데 여기 1차 함수는 5까지밖에 할당을 못 해줘요. 그럼 나머지 2부터 5까지는 유리함수가 책임져야 되니까 연결해서 쭉 그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B가 뭐겠어? 2가 되겠지. 왜? 2보다 크다. 점근선. 2는 절대 안 된다고. 아, 얘는 우리 점근선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왜? 유리함수의 특징이 저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됐어요. 그럼 다 완성했네. 그럼 자, B가 뭐라고?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F5가 되겠죠. 아, F5를 궁금한 거니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대로 다시 fx를 정리부터 해서 볼게. 자, 이쪽만 정리하면 될 거야. 그럼 fx는 x-1분의 b가 2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2x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면 k는 x에 1 대입하면 3이 되니까 아 1, 4하면 딱 맞네. 그래서 여기다가 f5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4분의 11이 정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도 점근선과 관련된 문제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스스로 자꾸 뭔가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치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문제의 경향성이 바뀌니까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조건으로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집합 원소가 4개 있는데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BK로 두고 K를 1부터 15까지 둔 이유가 정확하게 있겠죠. 왜냐면 자 어쨌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좀 파악할 건데 당연히 선택권을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2의 4제곱으로 볼 수 있을 건데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 15개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면서 아 BK는 당연히 1부터 15까지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BK의 모든 원소의 합이거든요.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때는 전부 다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따로따로 케이스를 한번 나눠봤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자,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 경우 자, 케이스 두 번째는 잘 봐. 얘는 뭐 A를 포함하는 경우 뭐 케이스 세 번째는 뭐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1을 포함하는 경우 케이스 네 번째는 뭐 2를 무조건 포함하는 경우가 될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어쨌든 모든 원소를 더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2가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막 뭐 여러 개 있겠지.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 얘를 무조건 포함할 거니까 나머지 3개에 대한 선택권이 존재가 되겠죠. 그럼 2의 세제곱이 8개가 있을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뜻? 아 마이너스 2를 가지는 집합은 8개야. 그럼 그 모든 원소의 합은 얘들아 어쨌든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있는 건 몇 개? 8개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몇 번 더해야 돼? 8번 더 할 거니까 아 뭐야 어쨌든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를 내가 8번 더해야 되니까 곱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아니야 얘들아? 얘도 A를 무조건 포함하는 거 몇 개야? 8개야. 1을 포함하는 것도 무조건 8개야. 왜? 2의 세제곱이겠죠? 2를 포함한 것도 무조건 몇 개야? 8개야. 그러면 이 말 아닐까? 그럼 A도 몇 번 더 해야 돼? 8번 더 해야 돼. 1도 몇 번 더 해야 돼? 8번 더 해야 돼. 2도 몇 번 더 해야 돼? 8번 더 해야 돼. 그럼 얘를 싹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데? 40이 나오네. 그럼 내가 얘를 다 8로 묶어서 볼 수 있겠죠. 자, 결론. 8로 묶으면 마이너스 2랑 A랑 1이랑 2를 다 더하면 되니까 얘가 40이래. 그럼 따라서 얘네 둘이 없어지니까 8 곱하기 A 플러스 1이 40이 나오려면 8로 40이 되겠죠. 그럼 A는 뭐다?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다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냐면 아, 그걸 포함하고 있는 애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러면 그만큼은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면 되게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답을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우리 어떤 실수가 또 나오고 자연수 A의 값 합의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했죠. 자, 참이 돼야 돼. 자, 그럼 이것도 어떤 우리 두 가지로 풀겠는데 얘들아. 요것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자, 정리부터 조금 했을 때 당연히 두 가지 풀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x가 9-a보다 작다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럼 수직선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 노란색을 먼저 그렸을 때 9-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작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9-a보다 작다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0보다 크다라고 줬기 때문에 어떤 실수면 당연히 한 개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겹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통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 당연히 얘가 9-a가 더 커야 되고 등호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왜?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둘 다 안 갖고 있으니까 공통이라는 게 없겠죠. 공통이 없으니까 어떤 애 위배가 되는 거겠지. 그럼 따라서 얘는 A는 뭐보다 작다? 9보다 작다라는 먼저 첫 번째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됐어.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 선생님 뭐라 그랬지? 그냥 얘네 어떤 실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부정을 하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부정 때리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자, x라는 게 있고요. 지금 당연히 9-a보다 작다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까? 9-a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게 공통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 자, 없으면 어떻게 돼? 만족을 할 수가 없겠지. 그 말은 무슨 뜻이지? 그걸 구해. 그럼 어떠니 아무것도 안 통하지. 그럼 그거에 정반대는 다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부정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얘가 0이 더 커야 되니까 9가 등호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왜? 둘이 붙어도 안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럼 이거의 뭐 부정을 때리면 되니까 얘 부정은 A가 9보다 작다라는 게 똑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일 땐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 뭔가 안 보일 때는 부정을 잘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A는 9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대. 그 말은 무슨 뜻? 자, 얘는 당연히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인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있을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어떤 실수니까 있어야 돼.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너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얘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x축이 2차 함수보다 만나는 부분이 두 개 생겨낸다고. 왜? 그래야 밑에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한 개도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돼도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까지만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판별식 쓰시게 된다면 a 빼기 3의 전체 제곱 빼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대로 전개하시면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a 빼기 7하고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A가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뭐 공통범위는 얘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작고 7에서 막히고 그리고 얘인데 어차피 나는 자연수의 A의 합을 구할 거니까 굳이 얘까지는 볼 필요가 없겠죠. 됐어? 자, 그래서 원래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그리고 A가 7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둘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연수가 되니까 얘는 안 되니까 자연수 되는 건 7하고 8밖에 될 수 없어서 정답은 15로 갖고 갈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해서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도 우리 아까 앞에 있던 문제랑 되게 유사하겠죠? 다만 뭐만 다를 뿐? 그렇죠. 함수만 다를 뿐. 자, 다시 볼게. 무리함수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한대요. 다시 위에 점 나왔으니까 뭔가 대입도 해보고 관찰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무리함수 나왔네. 뭐 해야 돼? 그려야죠. 그죠?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시작점이 2,-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그 앞에 음수의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려봅시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왼쪽 위로 올라가는 요런 무리함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직선을 딱 보았을 때 얘들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자, 2를 넣어볼까? 그럼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뭐 얘보다는 위에 있겠다 생각해서 뭐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2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뭐 대략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대략 그릴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가장 볼록볼록 튀어나온 놈 하나밖에 없겠죠. 뭐 이쯤? 그럼 얘랑 뭐 한 애를? 평행한 애를 그대로 그려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평행한 애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 두 점 사이 거리 곧 그냥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나 다시 구하는 것부터 한번 볼게. 얘는 지금 0,2를 지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됐어? 또는 뭐 2,0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는 x 플러스 y 빼기 k가 0이니까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게 된다면 y는 뭐? 루트 2분의 알죠? 루트 2분의 절대값. 자, 그대로 대입해볼게. 0, 2 대입하면 2 빼기 k가 나오겠다. 자, 이걸 한번 구해보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얘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주황색인 직선과 저 하얀색인 무리함수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친구와 빼기 1까지 있죠. 이 2라는 친구 마이너스 1까지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갖다 놓은 다음에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까지 되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실근이 하나일 거니까. 자, 그럼 넘겨서 일단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1 여기까지 나오면서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제곱해볼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이 친구 제곱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의 x 그 다음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됐어? 자, 위로 이쪽으로 올게.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와서 다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가 있죠. 그리고 뭐 1 넘어가면 뭐 일단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봐봐. 얘는 2k 마이너스 2였는데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1 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까지 얘가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판별식 해봅시다. 자, 판별식까지 마무리 하셨을 때 판별식은 얘는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 곱해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8로 완성이 되겠다. 얘가 0이 되는 애를 구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정리해볼게요. 잘 봐. 4k 제곱, 4k 제곱 날라가겠죠? 도와주세요. 여기 4k 플러스 1 나오겠고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2k니까 8k 마이너스 4 플러스 8까지 나오고 얘가 0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k 그리고 9에서 4를 빼니까 플러스 5가 0 그럼 k는 뭐죠? 4분의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다. 그래서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럼 4분의 5를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자 얘는 루트 2분의 자 2에서 얘들아 4분의 5 빼면 뭐가 돼?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4루트 2분의 3이 나오면서 정리 유리화하시니까 8분의 3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정답은 8분의 3루트 2로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따로 뭔가 뭐 수식적 오류가 생기는 게 없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완벽히 똑같은 문제니까 계산만 똑바로 잘 해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fx를 무리함수라고 딱 줬어요. 이 친구죠. 자, 그리고 역함수. 자, 얘는 이제 역함수라고 주고 있죠. 자, 우리 역함수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 우리 역함수 그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y는 x가 필요하겠죠. 자, y는 x를 그릴 건데 당연히 y는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휘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그때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여기를 a라고 한대요. 그렇지? 자, a라고 하고 이때 y는 fx 위의 점 3분의 2,2를 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며칠에?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B랑 C가 이렇게 있대요.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한번 볼게. 얘들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직선이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즉 y는 x라는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당연히 90도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애초에 fx랑 gx는 역함수 관계니까 얘를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 친구가 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대칭 구조니까 요 길이가 완벽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ABC의 뭘 구하라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랑 C는 되게 구하기 쉽다. 3분의 2잖아? 그러면 얘는 C라는 건 뭐야? 당연히 2, 3분의 2겠지. 왜?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따라서 똑같이 우리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B랑 C를 보시면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지.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분의 2니까요. 3분의 2에서 2까지 거리. 얘 3분의 6이겠죠? 그럼 3분의 4만큼 거리가 있을 거고 얘도 3분의 4만큼 거리가 있으면서 얘는 3분의 4루트 2라는 밑변의 길이가 나올 수 있겠지. 곧 BC의 길이는 3분의 4 루트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밑변은 3분의 4 루트 2가 나오겠다. 그럼 나 이제 높이만 제대로 구하면 될 건데요. 그럼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대칭 구조니까 요거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요거 3분의 2, 2니까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요 만나는 점의 좌표는 굳이 직선과 직선의 교점으로 할 필요가 없고 뭐 중점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3분의 6이니까 3분의 6과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8이죠. 그러면 요 중점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4가 나오는 게 확인되면서 나는 이제 A점만 구하면 얘도 마찬가지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럼 A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A좌표는 루트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와 누구랑? y는 x라는 친구랑 갖다 놓고 풀면 되겠죠. 왜? 어차피 얘네들이 만나는 거지만 그림상으로 y는 x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럼 자, 2x 플러스 3이라는 건 x제곱이 될 거니 얘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뭐 아닌 뭐야?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는데요. 당연히 우리 그림상으로 봤을 때 a의 좌표는 3,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3분의 4, 3분의 4랑 3,3까지의 거리는 곧 y는 x인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한 번 더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9잖아. 그러면은 3분의 4, 3분의 9. 그러면은 3분의 5라는 길이들을 전부 다 가지면서 여기 있는 높이는 3분의 5 루트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3분의 4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3분의 5 루트 2까지 확인이 될 거니 당연히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가 되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얘는 3분의 20으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럼 이것도 대칭 구조를 잘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를 빠르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좌표들도 최소한의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니까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전체 집합이 11 이하의 자연수니까 총 11개의 원소가 있을 거고요. 그때 얘의 부분 집합 A니까 나는 여기서 1부터 11까지의 원소들로만 구성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A에 무조건 1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조건에서 그럼 A를 그냥 내가 집합을 세워볼게. 1은 무조건 포함이니까 뭐 나머지 자리들을 잘 구성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나가 조금 중요한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근데 나도 어차피 우리가 경우수 때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소리냐? 모든 원소의 곱과 합이 홀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곱했을 때 홀수라는 건 무조건 모든 원소가 뭘로 구성돼야 돼? 그렇죠. 홀수로만 구성돼야 돼. 모든 원소는 홀수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 왜? 짝수가 있는 순간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짝수를 다 날리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합도 홀수니까 그럼 이제 홀수가 동시에 몇 개 있어야 돼?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되겠죠.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지 합도 홀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나
1부터 11까지 홀수들만 잘 구별을 좀 해볼게요. 그럼 홀수 뭐가 있죠? 그렇죠. 1, 3, 5, 7, 9, 11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무조건 1은 포함시킬 거니까 얘는 그냥 선택권도 박탈시키고 없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테니 그럼 홀수가 홀수게 돼야 되는데 1이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 이제부터 내가 저 빨간색에 의해서 짝수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변형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다시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짝수개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자, 홀수가 몇 개일 때 이제 그러면 얘들아 2개 아니야? 0개부터 시작해야 돼. 자, 두 번째는 자, 선생님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홀수가 2개 있을 때. 자, 마무리. 홀수가 몇 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는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4개 있을 때는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0개는 왜 넣나요? 얘들아 1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홀수가 0개 있다는 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자, 몇 개? 5개 중에 0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5개 중에 0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1은 포함시킬 거니까 선택권은 그냥 하나로 끝나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여기서 1개가 나올 거예요. 됐으니까 다시 2개가 있네. 홀수 2개니까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고른 행위 5개 중에 OC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하세요. 얘들아 무조건 1은 포함될 거고 예를 들어 3하고 5를 골랐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죠. 왜?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그럼 나머지 7, 9, 11도 선택권이 있어요? 없겠죠. 왜? 무조건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럼 얘도 그냥 한 가지 해서 얘도 10가지가 되겠다. OC는 얘들 10이야. 그거 알죠? 5 곱하기 4를 2, 1로 5부터 2개, 2로 나눈다. 10.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5개 중에 4개를 고르고 선택권이 다 없을 거라고. 왜? 4개 선택했을 때 만약에 이 4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굳이 선택권이 없겠죠? 그럼 얘도 무조건 안 들어갈 거니까 선택권이 없겠죠. 그럼 OC4는 그냥 5랑 똑같겠죠? 그럼 이 경우수를 다 더할 거니까 정답은 16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뭔가 선택했을 때는 얘들아 뭐야? 선택권이 부여가 될 수가 없겠죠. 왜? 선택했다는 건 내가 포함시킨다는 소리고 선택당하지 않은 놈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선택권이 자연스럽게 박탈될 수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우리 요 식을 요렇게 한번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뭔가 다른 숫자들로 통분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통분을 풀어 제껴 내셔야 된다. 곧 무슨 분수? 부분분수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분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분의 역연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얘를 다 풀어 제낀 다음에 다시 조합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 자, 그럼 앞에서 차근차근 볼 건데 당연히 규칙이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규칙 확인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럼 다시 우리 부분분수 공식도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a 곱하기 b분의 k라는 이 둘이 곱해져 있는 식을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거 분의 k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가볼게요. 그럼 자, 첫 번째 얘들아 x제곱 빼기 1은 당연히 합차로 풀 수 있을 거니 내가 얘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까지 확인이 될 거예요. 다시 제곱도 한번 더 해볼게요. 저 옆에 거. 그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는 2가 여기 위에 올라오겠죠? 왜? 문제 있으니까. 됐어? 그럼 다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볼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2는 또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느낌이 오십니까? 한 번 더 해보시면 또 오겠죠. 그럼 쭉 가다 보면 끝까지 쭉 봤을 때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잘 봐. 어떻게 되는지 얘는 x 플러스 뭐 11분의 1 빼기 x 빼기 11분의 1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되면서 얘네들을 싹 다 뭐해라? 더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더해 갈 거니까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그럼 전부 다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이는 게 확인이 될 거면 그럼 봐봐. 이 친구 x 플러스 1 말고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보여?
그리고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1이니까 얘랑 통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해볼게.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x 플러스 11분의 1하고 빼기 x 빼기 1분의 1 먼저 계산을 하고 쭉 뭔가 연속으로 완성이 되겠다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 통분을 하게 된다면 얘 그냥 냅둘게요. x 플러스 10이라고 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통분하시면 돼. 자, 봐. 얘 올라오고 얘 올라올 거야. x 마이너스 1에서 x 플러스 11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나올까? 얘도 나머지도 마이너스 12가 나오는지 확인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자, 마지막 이거 두 번째 것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x 빼기 이 친구랑 여기 하나 더 써야 되겠네. 이거 하나 더 쓰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귀찮아하지 마. 자,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누구랑 x 플러스 10하고 얘를 계산할 거니까 그대로 통분하게 된다면 자, x 플러스 10분의 1 빼기 x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도 통분하면 어떻게 돼? 얘도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2 그리고 위로 올라올 때 여기서 얘를 빼니까 얘도 마이너스 12가 나오면서 분자는 전부 다 마이너스 12로 공통으로 나오겠다라고 되겠죠. 그럼 자, 지금 여기 위에 분자가 전부 다 1이니까 앞에 뭘 빼내? 마이너스 11을 빼내셔야 되겠죠. 묶어서.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0이랑 약분이 되면서 k는 뭐가 된다? 그렇죠. 6이 되면서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분모를 다르게 바꾸고 있으니 통분의 역연산인 부분분수로 쪼갠 다음에 다시 합치는 결합하는 식 조작 문제가 될 거니 이 정도는 알고 있고 당연히 규칙 찾아야 되니까 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무리식도 마찬가지고 유리식도 마찬가지로 부분분수 또는 뭐 유리화라는 걸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전체 집합을 얘들아 선생님 지금 조건제 집합을 제대로 쓴 이유는 또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함이겠죠. 자, 계속해서 뭔가 x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x, y라고 나왔고 x, y라고 이야기했는데 xy는 실수라고 준 거 보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순서상을 나한테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 모양은 좌표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근데 P랑 Q를 잘 보아하니 얘들아 P가 어떤 모양이야? 지금? 원이네 이거. 이거 원의 방정식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Q는 자연스럽게 저렇게 봤을 때 직선이 될 수 있으니 곧 순서상보다는 내가 좌표로 갖고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문제 볼게. 얘들아 어떤 X에 대해서 P 그리고 Q야. 이게 뭔 말이지? P. P는 원과 원 위에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Q. 직선 위에 좌표. 그리고야. 이게 뭔 말? P 교집합 Q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겠지. 그럼 원과 직선의 공통이네? 뭔 말? 교점. 둘이 만나는 교점을 한번 보라는 소리가. 교점. 자, 그럼 어떤 X에 대해서 뭐야?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이 둘의 교집합 공통이 참이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 얘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원과 직선이 만나야 합니다 라고 주는 것이. 자, 무조건 만나야 한대요. 그럼 자,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할게. 이제 중간고사 파트니까. 자,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뭐 이렇게 짜글짜글했어? 다시 원이 있어요. 원과 직선이 있는데요. 직선이 만나는데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비교하시면 되겠죠. 막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선생님 원 나오면 중심을 잘 체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3,0이 되고요. 여기까지 거리가 D라고 했고 마찬가지 여기까지 거리도 D가 될 거니 그 D는 R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3,0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거리 D만 잘 세우면 되겠죠. 자, 마무리 지어봅시다. D라는 친구는 자,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가 나오겠죠. 5분의 그럼 절대값 여기서 3,0이니까 3, 0 대입하면 9 더하기 11이 돼서 20이 나오겠죠. 그게 R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 따라서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래? 실수 R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에 대한 최소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반지름은 4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니 최소값은 누구다? 그냥 4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럼 그냥 얘는 해석하는 문제로 여기 넣어놓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과 직선, 곧 우리 중간고사 내용까지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10회도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반환점이 온 겁니다. 자, 반환점이 왔다는 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 애초에 우리 현강 친구들이 6회까지는 풀 거고요. 나머지 7, 8, 9, 10, 3회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 매일 하나씩 풀어나가는 진도로 나오기 때문에 총 지금 아마 촬영은 3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촬영 3번 정도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흐름이 비슷해. 자, 이제 이렇게 느끼시면 오산입니다. 선생님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많죠. 얘들아, 반복되는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개념이 똑같고 내가 쓸 수 있는 개념이 다 똑같으니까 이제 풀 수 있는 게 많아져서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전에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볼까? 과거를 생각했을 때 좀 어땠냐면 풀 수 있는 게 없어서 다 달라 보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적응이 됐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부를 잘해줬다는 거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기말이 되는 거잖아. 그럼 기말 끝나고 나서 뭐 너네가 계속 기억이 나게끔 선생님이 반복시켜 주니까 일단은 충분히 연습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알겠죠? 그래서 빼먹는 거 없이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답 철저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오답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9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